안녕하세요. 오늘도 문명시스 공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반 총독의 활용인데요. 첫 번째 총독으로 1, 2위를 다투는 마그누스와 핑갈라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시스 커뮤니티에 가면 마그누스를 먼저 쓸 것인지 핑갈라를 먼저 쓸 것인지 논쟁이 꼽히는데요. 오늘은 두 총독의 초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반이라 함은 족장제 이후에 전제정치, 과두제, 고정공화제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총독은 공통적으로 도시의 충성도를 올리는데요. 인구가 적어 빨간불이 들어오는 도시에 총독을 배치하면 충성도가 팔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도뿐만 아니라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인데요.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총독 타이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노동력에서 1개가 되고요. 초기 제국에서 1개, 그리고 방어술에서 1개, 역사기록에서 1개,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정부청사 특수직으로 올리면 1개의 총독 타이틀을 줍니다. 또 정부청사 1티어 업을 하면은 또 1개를 주는데요. 총독 타이틀이 뭐냐면 총독을 뽑을 수 있고 총독 진급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고로 이런 식으로 사회제도 테크를 개발하고 정부청사를 지으면은 총독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획득할 수 있는 타이틀은 6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개를 마그누스와 핑갈라에게 적절히 올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상으로 총독 타이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총독의 역사적 모티브 인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누스와 핑갈라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는데요. 마그누스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의 본명이 카를로스 마그누스거든요. 고대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하나의 프랑크 왕국으로 존재했는데요. 샤를마뉴 통치하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를마뉴 대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프랑크 왕국의 인구가 750만에서 900만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명시스 게임의 마그누스는 산업시대 신사복장을 하고 있어서 샤를마뉴 대제가 원형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샤를마뉴는 740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그누스 특성이 인구수 늘리는 건데 그 샤를마뉴 대제도 인구를 늘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갈라를 알아보겠는데요. 핑갈라는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수학자입니다. 그가 연구한 것이 피보나치의 수인데요.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건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토끼수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언급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수학자 핑갈라입니다. 모티브 인물처럼 핑갈라는 과학과 문학을 올려주는 능력이 주류로 있습니다. 핑갈라 일러스트가 인도인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핑갈라는 인도의 수학자 핑갈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그누스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마그누스는 총독을 뽑자마자 크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누스 도시 정착시킨 후에 채광을 완료한 상태에서 일꾼으로 초원을 제거하면 그에 상응하는 생산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청동기술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꾼으로 열대우림을 제거하면 생산력을 얻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마그누스는 생산력을 50% 뻥튀기 해주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 받을 걸 150%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능으로 초반 일꾼으로 특수지구를 팍팍 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자면은 이렇게 특수지구를 팍팍팍팍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불가사의를 확보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마그누스가 없었으면 참 난감했을 거예요. 마그누스만큼 뽑자마자 도움되는 총독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진급은 잉여물류 기능인데요. 도시 인구 성장률을 20%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그누스를 도시 총독으로 임명하면은 인구수가 그냥 팍팍팍 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그누스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상인을 다른 도시에서 내부 교육으로 연결하면 식량을 주거든요. 도시가 팍팍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금방 도시가 인구수를 4 찍고 7 찍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급인 공급은 황금기에 들어설 때 되게 유용한데요. 시대 점수가 높아서 황금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념비성 황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으로 일꾼 사고, 개척자 사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마그누스의 공급 진급 자체가 개척자를 생성할 때 인구수가 줄질 않거든요. 신앙으로 개척자를 쭉쭉쭉쭉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안 찍는 진급이긴 한데 이것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냥 전쟁에서 다른 도시 빼앗는 그런 주의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나는 내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진급입니다. 그럼 이제 핑갈라를 좀 살펴볼까요? 핑갈라의 기본 기능은 과학 문화 15% 증가입니다.
사실 핀갈라 안 쓰고 문명식스 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잠깐 진급을 좀 알아보자면 감정사 진급은 도시의 인구수만큼 문화를 깡으로 올려주고요. 연구원은 도시의 인구수만큼 과학을 올려줍니다. 보조금은 도시가 턴당 위인 점수를 100% 생성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진급 순서는 감정사로 문화를 올린 다음에 보조금으로 위인 점수를 올리고 그다음에 연구원으로 과학을 올리는 순으로 합니다. 초반에는 문화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없거든요. 극장가 나오려면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감정사로 문화를 얻어서 사회제도를 빠르게 열 수 있는 걸 전 주로 추구하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될 기능이 보조금 진급입니다. 도시가 생성하는 위인 점수를 100 더 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고로 이제 위인 점수 1 주는 도시가 있으면은 2 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도시 자체가 위인 점수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과학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도서관으로 그렇게 플러스 1 되거든요. 극장가를 업그레이드해서 원형극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플러스 1이 됩니다. 산업지구 주둔지를 부속 건물을 빠르게 올리는 거죠. 도시를 만들어둔 상태에서 핀갈라를 총독으로 올리면 위인 점수를 플러스 2씩 챙길 수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기에 이제 불가사의 오라클을 먹으면 더욱 좋겠죠? 오라클은 도시에 건설된 특수지기의 위인 점수를 플러스 2 해줍니다. 엄청나죠? 핀갈라에다가 오라클에다가 여기다 정책 카드를 꽂으면 더 좋은데요. 와일드 카드 정책 카드에서 내가 뽑고자 하는 위인 점수를 플러스 2를 추가해주면 이제 엄청나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죠. 게다가 초반 1티어 정부를 고정공화제를 올리면은 위인 점수 획득량이 플러스 15% 받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받으면은 정말 위인 뺏길 일이 없겠죠. 근데 고정공화제 자체가 좀 언밸런스한 정부라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명식스 초반 총독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작성하는 공략은 아이패드 문명식스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명식스 초보들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주루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